요 중복 조합이 이제 확률 같은 게 경우의 수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30번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럼 중복 조합이 포함된 문제일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 조합을 놓치면 한 문제를 놓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은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데 경우가 조금 다양하고 조금 처음에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해주는 기준을 좀 이렇게 잡아. 말 그대로 하면 원래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죠? 뽑는 방법, NCR 이렇게 했던 거 그건데 얘는 뜻으로 말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요 말이 들어가요. 중복을 허락하여 그래서 R개를 선택하는 또는 뭐 문제에 따라 뽑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 부의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면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카드가 한 장씩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3개를 뽑아.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겠죠. 근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우리 중복 순혈할 때도 했지만 이런 카드가 여러 장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1을 뽑고 나서 그 다음 뽑을 때 또 1이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은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혈의 경우라면 여기가 n, 여기가 r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이런 관계예요. 왜냐면 5장이 있는데 6장을 뽑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중복을 허락한다면 즉 각각 여러 장씩 쌓여 있으면 종류는 5종류지만 10번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이건 비슷해요. 이게 뽑을 수 있는 종류 개념이고 이게 뽑는 횟수 관련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까 같은 경우 1, 2, 3이란 숫자 종류에서 5번을 뽑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3종류, 이게 5번 뽑기. 3H5. 근데 얘는 이제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둬.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더한 거에서 하나를 빼준 숫자만큼 하고 R. 요만큼 조합 계산 수와 같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문제를 판단할 때는 요걸로 판단을 하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조합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의 뜻이 되냐면 이거 계산하는 건 알죠? 예를 들면 이제 요거 계산할 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해? n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 팩토리얼 그다음에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었지? 요렇게 계산하는 조합 계산을 요 숫자 가지고 한다고.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뭐 고쳐서 계산하면 되는데 카드가 ABC라는 카드 종류가 있는데 여러 장이 쌓여 있어. 여기에서 4장을 뽑으래.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다 써볼까? 너 하나 한번 해봐. 4장을 뽑으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앞에 카드가 쭉 쌓여있거든, ABC가. 근데 선생님이 나오고 너 4장 빨리 뽑아가지고 가.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A만 막 뽑아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A 2장 가져가고 B 1장 가져가고 C 1장 가져가는 애도 있을 수 있지. 그 경우들 한번 다 써볼게.
너가 한번 불러봐봐. A, B, C, A, B, C, C, C. C, A, B, C, C.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걸로 한번 다 뽑아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를 조금 그냥 우리가 안 헷갈리게 A만 4번 뽑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뽑히는 횟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A 3번에 나머지 하나를 뽑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A 3번에 B 하나, A 3번에 C 하나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엔 A를 2번 뽑아가는 경우로 A를 2번 뽑아가면 나머지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니까 B를 2번 뽑아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B 하나, C 하나 뽑아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C만 2번 뽑아가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A 2번이라면 나머지 2개를 얘네 갖고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요번엔 A 한 번에 요거 가지고 3개를 이제 뽑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B도 있죠. 조합이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말고 A, B, C 순서를 쓸게요. 그럼 B 3번이 아니라 B 2번에 C 1번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 B 1번에 C가 2번일 수도 있을 거고 A 1번에 C만 3번일 수도 있죠. 요번엔 A가 없는 경우 생각해 볼게. 그럼 B만 4번일 수도 있고 B가 3번일 수도 있고 B가 2번일 수도 있고 B가 1번일 수도 있고 B가 없이 다 C만 뽑아갈 수도 있고. 다 썼나? 빠진 거 없니? 정우야?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너도 좀 썼어야지. 네. 빠진 거 없는 것 같아? 그럼 몇 가지나 되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가지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는 상관없고 뽑아가는 경우를 해봤더니 마치 우리가 저걸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4번을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2개를 더한 것을 1 빼니까 6, 4 또는 뭐 6C, 2 이렇게 쓸 수 있어서 15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거 2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주는 이 계산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구슬이 4개가 있어. 똑같은 구슬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세울 건데 A, B, C가 이제 문자가 3종류니까 이 3종류를 구분하려면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해요. 그래서 막대기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웠다면 얘가 나타내는 발을 A, B, B, C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A, B, B, C. 그럼 만약에 막대기가 여기 세워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A, A, B,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막대기를 여기다 세웠다. 그럼 A는 없는 거고 B, B, C, C를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마치 똑같은 물건 4개와 또 똑같은 물건 2개를 순서를 막 이렇게 배열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가 6개인데 이거 4개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요거 2개 배열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로 생긴다는 걸 지난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봤죠. 마치 이 계산이 6팩토리알에 6 빼기 2팩토리알에 2팩토리알에 이렇게 쓴 계산과 일치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얘 계산을 요거를 n 더하기 r 빼기 1 숫자와 그 다음에 요거 4개에서 뽑는 개수니까 써주면 이 계산한 것과 중복 순열, 그러니까 중복 조합, 그러니까 순서는 가리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얘가 3종류 가지고 4장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다 써보면서 계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안 배운 사람들 얘기고 만약에 배웠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중복 조합이라는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세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텐데 이걸 같은 물건들끼리 4종류하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초콜릿 4개랑 뭐 사탕 2개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조합으로 이제 인식을 할 때는 어떤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일단 하나 기준을 잡아두냐면 지난번에 중복 순혈할 때 내가 적어줬을 거야.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요 경우가 중복 조합의 경우라고 일단 하나 알아보세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담는 통이 달라. 그리고 빈통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다시요. 요게 요 자리에 다른이라고 써 있으면 물건 다르고 통도 다르고 빈통 가능한 거 이거 뭘로 배웠니? 복습한 사람은 알 텐데. 또야 뭐랑 똑같아? 물건 다르고 통도 달라 빈통도 가능한 상황. 그렇죠. 중복 순혈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은 똑같은데 통은 다르고 빈통도 있을 수 있다의 개념이 중복 조합의 개념과 동일하다.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인식이 되냐면 여기에 통이 있어. 통이 있어. 근데 여기 똑같은 구슬이 4개가 있어. 일단 담고 싶은 대로 담으래. 그럼 종현이가 한번 담아봐. 네, A에 물방울에. 여기다 몇 개? 몰빵할래? 네. 그게 이거야. 너도 한번 담아봐. A에 한 개, B에 두 개, C에 한 개. 이게 A, B, C의 그 경우를 쓴 거야. 그럼 연결이 좀 되나요? 여기다 몰빵하면 CCC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카드가 3장 있는데 4번을 뽑아오라는 게 카드 종류가 3종류인데 구슬을 그 통에다가 몇 개씩 넣을 거냐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그런 게 중복조합이어서 물건은 똑같은데 통은 다르고 아까 종현이 말대로 여기다 몰빵하면 빈통이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중복조합을 낳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중복조합 문제를 딱 요거 뜻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사람으로, 물건으로, 뭐 아까 좀 카드로, 숫자로 계속 바꿀 텐데 그래도 정확한 상황은 똑같은 물건을 통은 여러 개 이게 다른 통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물건을 빈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빵 가능하다. 그걸 갖다 표현해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가 붙는 게 빈통이 있을 수 있어요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게 중복 조합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 문제를 물건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예를 들면 그 66번 같으면 흰색,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접시가 한 개씩 있다. 얘가 누구냐면 이렇게 통이 4개가 있다. 그러니까 담는 그릇이 4개가 있다. 이 뜻인 거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푸는 거 좀 이따 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송편 10조각이 똑같은 송편이라고 써있지 물건이 똑같다는 표현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 말이 없으면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송편 10조각이 있으니까 구슬이 10개가 있다 이거야. 구슬이 10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접시가 4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이 송편이 10개가 있다. 그래놓고 나서 흰색 접시에는 2개 이상. 그럼 여기는 일단 2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 접시에는 3조각 이상. 그럼 여기는 3개가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먼저 담은 게 몇 개나 담겨져 있는 거야? 5개를 담아놨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5개를 이상이니까 무조건 최소한은 적어놓고 나머지 5개를 4통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중복조합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통이 4통이죠. 거기다가 물건을 몇 개 담는 거야? 5개를 담는 거니까 5번의 선택이 있는 거죠. 야, 얘 어디다 놓지? 얘는 어디다 놓지? 이렇게 5번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답은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물건을 다른 통에 집어넣는데 빈통도 있을 수 있다. 몰빵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된다면
이거는 중복 조합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또는 카드를 뽑는 거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다른 표현에 해당되는 걸로 설명을 또 할게. 봐봐.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 형태를 하나 써줄게요. 요거는 거의 뭐 요 두 개의 의미가 가장 중요해. 음이 아닌 정수해의 순서상 개수.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 형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할게. 음이 아니라는 거는 마이너스는 안 돼요. 언제 어디부터 가능하면 0부터 가능해. 이게 빈통 가능이라는 뜻에 해당되는 의미로 이해를 좀 해.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ABC가 음이 아닌 정수야. 그래서 5를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이 몇 개나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이게 뜻으로 생각해 볼게. 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통이 ABC 통 3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똑같은 물건 5개를 집어넣어. 똑같은 구슬 5개를 집어넣어. 와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가연이 얘기한 대로 카드가 ABC 카드가 쭉 쌓여 있는데 5장 빨리 갖고 와. 5장 빨리 갖고 와. 그럼 아까처럼 네가 A 막 뽑아서 5장 가져왔다. 그러면 요 순서상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돼요? 그다음 종이처럼 A, B, B, C 그러면 2개, 2개, 1개 이렇게 된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 3개가 있는데 물건 5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이런 개념으로 선택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어서 결국은 이 경우가 서로 다른 물건 3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해당되는 얘기와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의미를 조금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종류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의미 아닌 정수해 0부터 들어갈 수 있다, 0도 된다는 거는 빈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통에다가 이 물건 5개, 똑같은 물건이야 대신 똑같은 물건을 집어넣는 선택된 횟수가 있겠지. 그게 순서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에 해당되는 개념이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연수 순서상이 몇 개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 0이란 개념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통에다가 10개를 집어넣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를 집어넣을 건데 시간을 여기까지 들어야 돼. 10개를 집어넣을 건데 아까 같으면 의미 아닌 정수다라고 얘기해주면 빈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 0, 0도 가능한 거다. 그런데 자연수다 그러면 0은 없는 거지. 1부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그럼 10개 중에 여기 한 개씩은 넣어놔. 그럼 일단 1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7개를 이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3종류에다가 7개를 그냥 빈통감 여기다가 몰빵하면 811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중복지역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변환해서 쓴다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 그럼 한번 잘 받아들이면 편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로 생각했을 때 요렇게 써준 자체가 자연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A가 0일 때가 얼마가 돼? A 프라임이 0일 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최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에는 그냥 쓰면 되지만 만약에 자연수다 라고 하면 의미 아닌 정수 플러스 1 이게 자연수를 나타낸 기본 구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꼴이 되는 거냐면 요 3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아까처럼 서로 다른 물론 세 종류 통 3개에다가 나머지 7개를 집어넣는 중복조합 세는 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란 말이 있다면 이게 자연수라고 하면 의미 아닌 정수에 해당되는 구조로 자꾸 바꿔서 쓰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말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그런데 조건이 A는 2 이상, B는 2 이상, C는 조건이 없다고 치고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요렇게 되는 경우 수를 구하여라. 예를 들면 A, B, C 그러니까 C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얘는 0 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막 섞어놨어요. 그러면 요 말을 아까 요 통에다가 생각을 하면 원래는 이제 10개를 물건이 있는데 A는 2개 이상, B는 2개 이상이란 전제가 붙었으니까 이제는 A에다가 일단 2개를 집어넣고 B에다가 2개를 집어넣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무조건 2개 이상이니까. 그럼 이게 몇 개 남았어요? 이제 6개가 남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6개가 남았을 때 C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6개 물건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통으로 생각했던 그 말과 자꾸 연결을 좀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는 이제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A는 A 프라임 더하기 2. 그러면 A가 의미 아닌 정수로 생각했을 때 A 프라임이 2개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2개 이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B는 B 프라임 더하기 2. C는 그냥 C. 이렇게 해서 쓰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는 6 이렇게 되어서 다 의미 아닌 정수 개념이 됐다면 이제 세 종류 물건 6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하나만 더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 칠판을 봐야 되는 시기인데 자꾸 눈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조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쳐다봐야 되는데 졸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봐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조금 뭐 풀기도 힘들겠지만 그냥 들으면 듣고 나서 할 때랑 물론 이거 잘 듣고 문제 풀 때는 좀 잘 깨요.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A는 짝수, B는 짝수, C는 홀수. 물론 자연수들 중에서 A는 짝수, B도 짝수, C가 홀수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짝수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짝수 표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가 0일 때가 얼마가 되죠? 2. A가 1일 때가 4. A가 2일 때는 6. 그러니까 A 프라임을 의미 아닌 정수 개념은 항상 의미 아닌 정수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그럼 2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는 이건 물건이 이게 안 맞겠다. 이렇게 돼야 맞겠다. C는 홀수는 이렇게 쓰면 홀수 표시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조건들이 자연수 상태인 조건들을 의미 아닌 정수에 해당되는 문자로 표시를 하시다. 그러면 2a 프라임 플러스 2하고
2b 프라임 플러스 2 짝수하고 짝수하고 홀수하고 더해서 21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2a 프라임, 2b 프라임, 2c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8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 개념이 됐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 홀수 바뀌는 거는 변화를 주면 되고 그 내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의미 아닌 정수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해 개념이 기본. 그래서 자연수라고 얘기해줘도 의미 아닌 정수에 해당되는 걸로 뭐 짝수 몇 개 이상이라고 해도 의미 아닌 정수꼴로 짝수 홀수라고 나와도 의미 아닌 정수꼴로 문자를 생각해서 새로이 예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얘가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수 개수를 세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한 것 중 이게 혹시 무슨 표현인지 알겠냐?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라고 써줬을 거야 내가. 뭐 할 때 써준 거죠, 종현아? 함수할 때요. 함수 개수 세는 거 할 때 이걸 써줬다고. 함수 전체 개수는 중복 순열 개념이다. 1대1 함수라면 순열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떻게 해? 다들 기억이 없어. 복습 안 했나? 확통 버릴게요? 증가함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응? 증가함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건 함수 말하면 당연히 증가함수 얘기죠. 근데 함수의 개수 세는데 이 표현이 나서. 이거 나중에 한 5월쯤 돼서 6월쯤 돼서 선생님 저 확통 선택할 것 같아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생긴다 여기. 미적 같이 하는 친구들 말이야.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어서 얘는 조합 개념이다. 그 말도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났어요. 났어? 그럼 이거랑 비슷하지만 부동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눈이 붙었다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이 같은 함수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복으로 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조합 그러면 5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놈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1, 2, 5값 3개가 뽑혔다면 저쪽 걸 만족한다면 그냥 잘 뽑는 순간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가 결정된다 이 뜻이었거든.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래도 얘를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통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또는 이게 이제 같은 물건을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고 이렇게 생각하도 되고 거꾸로 어쨌든 요 표현 자체가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 이 자체의 부동호가 결정되는 건 조합인데 같은 것도 된다는 건 중복해서의 의미가 포함돼서 얘 자체의 의미가 중복 조합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뽑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일반 조합이라면 이렇게 화살표가 가 있다면 일반 조합이라면 이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복 조합이라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3도 되니까 3, 4, 5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중복 조합의 또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은 이 말인데 이 말로는 상황이 잘 모를 거야.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통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물건을 막 집어넣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던가, 또는 의미 아닌 정수 해의 순서상 개수,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중복조합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 일종의 통개수죠. 하나, 둘, 세 종류.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한 횟수, 즉 5개의 물건을 가지고 5번의 선택을 어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서 쓰시고, 계산은 요거 2개를 더한 숫자 빼기 1의 조합의 R. 아까 그 이유는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수로 생각했을 때 그 조합의 의미 계산대로 되는 모습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요게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캡처를 해두고 보낼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찍어서 내용 정리해 두세요.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건 이거는 맞는데 문제 자체는 자꾸 뭔가 그 제한 조건을 바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미적만 해도 나중에 유형별로 뭐 하는 걸 좀 하기가,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이 유형 이게 정리가 좀 의미가 있는데, 확통은 진짜 케바케라고 하지 니네. 똑같은 문제 같은데 다 조건이 틀린 거야.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푸는 의미가 그 문제를 그냥 이해한다는 의미지, 다 어차피 다르게 낼 거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되는 판단 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약간의 변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기본이지만 자연수, 뭐 짝수 몇 개 이상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자꾸 제한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잘 모르겠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요 상황 생각하고 요 상황을 자꾸 생각해서 쓰고, 이게 중복조합, 빈통이 있을 수 있다면 중복조합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몇 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들을 되도록이면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상황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유형 11로 한번 갈게. 유형 11. 자, 64번. 제목 하나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 지난 시간에 기명투표 혹시 기억나나요? 기명투표가 뭐냐면 저쪽에 선택하는 후보자들이 있을 때 내 이름 쓰고 나 누구 뽑았어 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방식, 그게 기명투표인데 그게 중복 순열의 의미였고요. 무기명투표, 내 이름 쓰는 건 아니고 나 A 뽑았어, 나는 B 뽑았어 이렇게 그 선택하는 그 사람만 표시해주는 경우를 무기명투표라고 하는데, 이 무기명투표가 중복조합의 기본 이해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계산해놓고 나서 상황을 다시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게. 5명의 후보가 출마했어. 그런데 10명의 유권자라는 건 이제 투표하는 사람, 얘는 투표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얘를 아까 선택할 수 있는 종류, 그 다음에 얘가 뭐 그 선택한 횟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받는 쪽, 여기가 뭐 주는 쪽,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좀 헷갈릴 거야. 어쨌든 얘는 후보, 얘는 투표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무기명 투표, 무기명으로 투표하겠다. 그러면 그 투표 결과는 몇 종류나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명의 후보자를 통으로 생각하면 돼. A, B, C, D, E. 상황이 A, B, C 5통이 있는데 구슬이 10개가 있는 거야. 구슬이 10개가 있는 거야. 여기다 담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5개 집어넣고
여기 5개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뭘 말하는 거냐면 A 여기 이제 A, B, C, D라고 쓰고 A가 5표 받고 B가 5표 받고 C, D, E는 한 표도 못 받았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5통에다가 물건 똑같은 물건 10개를 빈통 가능하도록 담는 방법수와 같은 말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의 통에다가 통 10개의 물건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한 것과 같다. 그럼 계산은 요거 2개를 더한 거 빼기 1. 예?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계산은 조합 계산 해봤겠지만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쓰겠죠. 계산은 뭐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기명 투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냥 중복조합이라고 알고 있으면 더 편하고, 만약에 이 상황을 아까처럼 5통에다가 똑같은 구슬 10개를 막 담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중복조합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기명 투표는 뭐가 다른 거냐면 누가 어떤 똑같이 여기다가 5개를 자기 이름 안 쓰고 무기명으로 하면 이게 다 물건이 똑같으니까 그냥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5명씩 5표씩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기명 투표면 누가 여기 A를 선택했는지 누가 B를 선택했는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순열 의미가 들어가면서 중복 순열로 이해하는 게 기명 투표가 되는 거고, 무기명은 중복 조합의 의미.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고려치 않죠.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 뽑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 무기명 투표가 중복 조합의 대표 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5번도 생각할게요. 내가 다 풀어주는 것 같지만 너네들도 같이 좀 해봐야 돼. 이거를 전개했어. 그럼 다른 종류 항이 몇 개나 생기겠느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듭, 내가 이제 만약에 1학년 때부터 나한테 곱셈 공식을 배웠다면 이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거는 A나 B나 C 가지고 8번을 뽑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의 제곱 전개하는 걸 니네 처음에 수업할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카드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제곱이라는 의미는 2번 뽑아라의 의미다. 그럼 어떤 사람은 A하고 A를 뽑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A 뽑고 B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를 뽑고 A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하고 B를 뽑을 수도 있다. 그럼 A만 2번 뽑은 게 A 제곱항이 되는 거고, A 하나 B 하나 뽑는 경우가 AB가 되는 거고, B 2번 뽑는 경우가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이게 곱셈 공식의 전개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도 이 8제곱이라는 건 A, B, C 가지고 8번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게 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만 8번을 뽑으면 어떤 항이 생기는 거야? 요런 항이 생기는 거죠. A 7번에 B 하나를 뽑으면 A 7제곱 B라는 항이 생기는 거고, 이거 5번에 이거 2번에 이거 1번 뽑으면 A 5제곱에 B 제곱에 C라는 항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 상황으로 인식을 해보면 결국은 문자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8번을 뽑아오는 거랑 같은 거다.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가연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야, 카드가 3종류가 있는데 너 8장 뽑아와,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뽑아온 게 A만 쫙 8개 뽑아갔으면 A 8제곱이란 항을 들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뽑을 수 있는 종류는 3종류인데 총 8번을 뽑아야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왜? A만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랑 똑같은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계속 내가 단순한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뭐 이제 니네 공부하고 나면 10초도 안 걸리게 다 쓸 거야. 쓸 건데 지금은 이 문제가 중복조합에 해당되는 의미를 뭐 통에 넣든 의미 아닌 정수회를 쓰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6번은 아까 했죠. 66번 아까 했어요. 그러면 67번을 한번 다시 보여줄게. 내가 이거는 되게 여러 문제 푸는데 꼭 집에 가서 본인이 풀어라.
67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물건이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모양 크기가 똑같은 구슬 12개가 있어. 이걸 갑, 을, 병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건 갑이라는 통, 을이라는 통, 병이라는 통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한 명당 적어도 2개 이상의 구슬을 받아라. 그러면 12개의 구슬 중에 각자 야 일단 2개씩 받고 시작하자. 그래야 2개 이상이 되니까. 그럼 남은 구슬이 몇 개? 6개. 그러면 이 나머지 6개 구슬은 갑한테 몰아줘도 되는 거고 조금 나눠 가져도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3명한테 6개의 구슬을 빈통 가능하도록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결과. 어쨌든 이미 2개씩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최소 2개 이상이 된다는 걸 만족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구슬로 중복조합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개수에 해당되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68번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는 보자마자 기본기니까 세 종류의 문자 가지고 10번 뽑아오라니까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 그렇다면 자연수라니까 x라는 게 자연수 y도 자연수 z도 자연수면 의미 아닌 정수꼴로 해당되는 자연수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y z도 자연수니까 요렇게 표시하면 자연수가 된 거죠. 따라서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문제를 바꿔 쓴 게 결국은 이거를 푸는 문제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3H7 또는 이 문제를 아까 여기 67번처럼 생각하면 X라는 통이 있고 Y라는 통이 있고 Z라는 통이 있는데 구슬이 10개가 있다. 근데 자연수다라고 한 건 한 개씩은 이미 미리 넣어줘라. 최소 1개 이상이니까. 그럼 나머지 7개의 구슬이 남았으니까 세 통에다가 7개의 구슬을 집어넣는 방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물건 통 담는 얘와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에 해당되는 의미를 계속 연결을 계속 해보시라고. 뭐 어떤 식으로 풀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7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소정 클났어. 야 그래도 엄청 빨리 왔다. 그때 막 일어나려면 할 때쯤이야? 어려울 것 같은데 내용 하나도 설명 못 듣고 문제 풀어서. 뭐 때문에 찍었어 지금 영상. 찍지 말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이 없어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을 구하시오. 그러면 5보다 작으니까요. 이 의미 아니니까 0보다 작을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럼 니네가 경우를 나누면 되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5보다 작으니까 4 될 수 있죠. 3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1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다는 건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0, 0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3H4 여기 3H3 여기 3H2 3H1 3H0 얘를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라. 그럼 3H4는 6C4 얘는 5C3 얘는 4C2 얘는 3C1 얘는 2C0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6C4 15개 10개 6개 3가지 1가지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됩니다. 부등식은 이렇게 원래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다른 이제 한꺼번에 계산한 식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개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4로 가면 될 것 같아.
36번을 한번 볼게. 여기는 좀 주의해서 들어라. x라는 게 1, 2, 3,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라는 놈은 3, 4, 5, 6, 7, 8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찾아보시오. 이게 그럼 아까 말했던 x1보다 x2가 클 때 fx1과 fx2는 한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는 기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게 없으면 조합이 돼요. 이게 없으면 조합이죠. 근데 이게 들어가면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이쪽이 1, 2, 3, 4가 있고 얘가 1, 2, 3, 4, 5, 6, 7, 8. 그럼 아까 그냥 조합 같으면 이 6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놈 4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6개 중에 4번을 그냥 선택하는 거랑 같아요.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6종류가 있는 거야. 6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네 숫자가 이제 화살표 날려야 되니까 UH4라고 쓰면 되고 요게 이제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 주사위를 던질 거야. 4번 던질게요. 나온 숫자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이 요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1도 가능한 거죠? 2도 가능한 거예요. 3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중복조합의 의미로 요 기호 자체가 중복조합에 의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숫자 종류가 6종류지. 그 중에 하나, 둘, 셋, 4번인 거니까 얘도 역시 6종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는 경우가 동일합니다. 큰 숫자 무조건 뒤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함수 이거 경우랑 이렇게 생긴 문제에 해당되는 종류가 같은 종류예요. 자, 나온 김에 그럼 응용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이 상황은 표시를 해두시고 내가 지금 이제 새로 적는 건 하나 여기 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PD를 해줄 사람은 해두세요.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하자. 첫 번째,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 아까 말한 대로 주사위 숫자는 6종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숫자 즉 4번을 선택하라는 거, 그 6개 숫자 중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금만 바꿔볼게. 요렇게 되는 게 그러면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좀 바꾸는 거야. 물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세요? 섞였는데요. 중복조합이랑 조합 의미가. 그러면 얘는 요 경우수에서 요 경우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 크거나 같다 해서 C하고 D랑 는에 해당되는 경우만 잘라내면 이 경우를 세는 거다처럼. 조금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냐면 이건 말한 대로 중복조합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C랑 D랑 같은 숫자니까 한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세 숫자 개념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경우 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는이 빠져 있을 때는 요 는에 해당되는 경우가 빠지는 거니까 요 는에 해당되는 걸 하나의 A, B, C처럼 생각하고 세 번 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쓸래? 이거는 우리 경우의 수 기본이 이건데 이게 경우의 수 기본 아닙니까? 이거 세고 저거 세는데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된다. 그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써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그러면 좀 좋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빼고 요 경우를 뺀 다음에 요 경우는 다시 더해주면 된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요 경우를 셀 건데 전체에서 얘랑 같은 경우가 빠진 걸 세고 또 얘랑 같은 걸 빼고 그런데 얘도 같고 얘도 같은 경우는 두 번 빼줬으니까 한 번 더 해주고 애 개념으로. 그래서 얘는 6H4에서 6H3 6H3 이걸 빼주고 그럼 여기는 하나, 두 개가 된 거니까 다시 얼마큼을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는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예를 할 때 전체 그 중복조합 수에서 같게 되는 경우를 빼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선생님 응? 혹시 그냥 조합으로 나요? 얻은 거.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냥 조합. 어떻게? 이거 같은데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얘는 어떻게 생각되죠? 따로따로 일단 같지 않다로 한 다음에 더하기 해서 같다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몇 개가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요 경우라면 이렇게 세면 됩니다. 요렇게 센 다음에 그거에다가 요렇게 되는 경우도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의미는 같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경우를 빼주는 의미로 생각하는 걸로 그냥 쭉 연결해서 해보는 경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경우들에 대한 건 자, 그러면 조금 제한 조건을 바꿔볼까? 이 중에서 7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표현이 잘할게. 지금 x라는 게 79번 x라는 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 자체는 x에서 x로의 함수를 개수를 세는데 이제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첫 번째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fx 함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 F4보다 F5가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 그림을 살짝 그려놓고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x가 제한 조건 걸린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숫자들은 함수 값으로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요 숫자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일로 가는 거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건은 없지. 그냥 요 숫자들은 여기 중에서 가야 되니까 아예 그냥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에서 3개로 가니까 함수 개수 그냥 세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얘도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크기 순서도 없어요 지금. 아무 제한 조건이 없죠. 요것만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3가지 중에 하나, 얘도 3가지 중에 하나, 얘도 3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요 경우가 3파이 3으로 생각해도 되고 3의 세제곱 요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27가지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하고 5에 대한 조건은, 즉 얘네들은 중복조합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라. 즉 숫자 종류가 이제 1, 2, 3하고 4, 5랑 또 연결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4하고 5는 이런 관계이면 되니까 요거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 경우 수는 27 곱하기 5H2 이만큼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이만큼 이제 계산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한 조건들이 이제 이 조건들이 다 달라지면서 계속 중복조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마다 다르니까 계속 다르게 이제 해야 되는. 자, 요게 함수 개수에 관련된 중복조합 문제.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우의 수 자체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되짚어서 제목만 한번 다시 써보고 복습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확통 과목은 경우의 수에서 일단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잘 세면 확률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들이 안 구해지면 어차피 확률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더 있겠지만 그건 따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정리하는 게 좋은데 지금 확통에서 배운 게 결국은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번째가 중복조합. 여기에 이제 배운 내용이에요. 그 중에 원탑은 얘고요. 물론 다 섞이긴 해. 중복조합이라고 딱 중복조합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순열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뭐 중복순열도 다 쓸 수 있고 한데 일단 문제 주제가 중복조합이 원탑이고 그 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해보면 중복조합 내용 아니면 맨 여기다가 사람만 치는 얘기. 근데 뭐 누구는 뭐 이웃하고 누구는 이웃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웃한 숫자들의 합이 6을 넘지 않게끔 막 이렇게 문제를 바꾸거나 하여튼 원형 배열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 번째 주제니까 이 두 개는 꼭 할 때 신경 쓰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할 문제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거기 102번까지 다 풀어봐야 돼요.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중복조합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안 줬는데 특히 이제 미적하고 확통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오늘 지나가면 미적 확통 합쳐서 거의 한 150문제 가깝게 될 테니까 오케이? 거기 수원수도 숙제도 있을 거고 널널하게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거는 기억하고 공부해. 1,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3학년들도 방학 때 정리해준 그 기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3월 들어가서 이제 내신 막 한다고 막 정신 없고 막 이러면 금세 시간 가고요. 거기다 같이 또 모의고사 좀 병행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물론 교재야 뭐 이제 EBS 교재에 정해진 거야 뭐 수능 특강 하나뿐이지만 내신이라면 교과서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달에 모의고사 있다니까 또 모의고사 문제도 또 연습해야 되고 세 과목 기본 선택은 한 과목만 할 거니까 수능 시험 볼 때 그죠? 그래서 이 방학 때에 둔 기본기가 쌓여 있지 않으면 결국은 허덕허덕하게 되니까 그래서 3점짜리 문제도 빨리 정리를 빨리 좀 해봐. 근데 뭐 풀어 제껴서 끝났다고 하지 말고 3점짜리 풀 때 기본 공식 같은 게 다 기억되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4점짜리 좀 푸는 사람 알겠지만 이제 속도가 축 처질 거예요. 옛날에는 11문제씩 3회분 30문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3점짜리는. 근데 4점짜리 3회분 주면 4점짜리 33문제를 일주일에 풀어라 하고 버겁단 말이야. 근데 그걸기 위해서는 지금 3점짜리 할 때 또는 여기 과목의 기초 부분 할 때 정리를 잘 해두면 되고 지금 목표는 여기 이 책을 공부하고 방학 때 끝내는 목표는 내신의 70% 수준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에다가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섞어야 되니까 30분 남겨두고 70은 이걸로 개념적으로 끝내야 돼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도 확통도 23번부터 23, 24, 25, 26, 27 이 정도까지는 이 책으로도 가능할 거야. 28, 29, 30이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하여튼 경우의 수 문제는 어쨌든 정리를 열심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인 이항 정리는 좀 쉬었다 하기로.